저희 출발정시는 계속해서 특집 코너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심도 깊게 듣는 시간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 소비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메리츠증권의 한우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생활 소비재 쪽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화장품 그리고 의류주가 될 텐데 화장품주들은 요즘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상당히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생활 소비재 쪽 전반적인 지금의 추세가 어떤지부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화장품은 사실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유주의 특성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해외 직수출이 많이 늘고 있고 방한 외국인이 증가되는 데에 따른 낙수 효과도 입고 있죠. 반대로 의류의 경우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준내구재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이 제조사들의 거래선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재고 조정을 하는 탓, 또 달러가 약세인 부분도 원화 매출로 인식하는 우리 업체들의 실적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소비력 저하에다가 브랜드력 또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요즘에는 중국도 안 좋다고 하고 특히나 화장품 쪽도 이 부분에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 세계 경기도 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생활 소비재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고물가, 고금리라는 두 개의 키워드 산하에서 사실상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한국, 또 미국, 일본처럼 우리가 주로 하는 국가들 모두 시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다만 제품 능력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 이 본연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향해서 수요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소비재 내에서 좀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주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이제는 또 몇 년 전부터 북미향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의 또 주역은 중소형 화장품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중소형 브랜드가 이렇게 북미 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비단 K-뷰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대단한 인기를 미국 내, 일본 내, 또 중국 내, 유럽, 중동 국가 불문 상당히 뜨겁게 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로드숍 같은 원 브랜드의 유명 제품이 아니라 H&B 스토어, 온라인 등 멀티 브랜드 쇼핑으로 저가 화장품이 주를 이루고 있죠. 한국의 올리브영, 미국의 울타뷰티, 유럽의 세포라 같은 것을 우리가 멀티 브랜드 숍이라고 일컫게 되고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또 공유하는 소비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소비자 리뷰가 새로운 소비자를 낳는 양방향성 소비 행태 또한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저하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파편화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은 고품질의 저단가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제품을 빠르게 전개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서 시장 구도 변화에 글로벌 선두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지속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품질의 가격도 좋으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형 화장품주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실적도 괜찮았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사실 중소형 업체들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B2B 사업 구조의 변화, 비중국 산업의 계속적인 고성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ODM, 제조사 혹은 브랜드사 불문하고 규모가 작고 비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모두 성과가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VT,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같은 대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매출처를 추가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가 순현금 정도도 탄탄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화장품주 쪽에서는 최근에 또 돌풍을 일으킨 것이 APR 아니겠습니까? APR이 상장을 하면서 수급을 좀 너무나 이쪽에 또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는 좀 교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또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구주 매출이나 신주 매출 네. 모두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초기 상장 때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고요. 다만 화장품 기기라는 특수성을 갖춘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 매력을 좀 돋보이게 하고 있는 점이 있겠고, 둘째로는 경쟁사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네. 국내 상장사 중에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춘 업체가 없거든요. 실제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도 하고, 이 전후방 수직 계열화를 기반으로 자체 화장품 기기를 소화하겠다라는 이 포부도 기대를 걸어 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류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기 위한 유인은 분명한 성장성 혹은 안정성이 답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추세 전환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고객사의 재고 비축 수요가 조금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 봄직한 OEM 업체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적 전후로 접근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OEM 업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업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은 한세실업, 그리고 안정성과 고객사 자체의 매출 성과가 상당히 우수한 영업무역도 꼽아볼 수 있겠고, 아디다스를 주로 만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나쁘지만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뭐 업종군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의류 업종은 아직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종전에는 투자를 할 때 접근이 화장품, 의류라고 구분을 지었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얼굴에 바르는 게 화장품이고 몸에 걸치는 게 의류. 그렇죠. 파는 업태는 브랜드, 그리고 만드는 건 제조사, 다 같은 방식이거든요. 이 섹터의 업종을 크게 구분지어서 투자를 전개하기보다는 네. 생활 소비재 업종 전체로 접근을 하되 성장성이 높고 확장성도 충분한 업체들이 훨씬 더 투자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수출이 됐든 혹은 이 수주 증가가 됐든 여러모로 현재의 트렌드 변화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낼 수 있는 한국 화장품대에 네. 사실상은 많은 이 투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관심도 있고 최근에 뭐 추세도 쉬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좀 도움 말씀을 듣고 싶은데, 화장품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OEM사도 있고 뭐 브랜드사도 있고 요즘에는 또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다양하고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가장 또 유망하게 보세요? 리포트를 보니까 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계 엔비디아다 또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던데요. 네, 브랜드 혹은 OEM 그리고 유통사 무관하게 모든 업체들이 사실상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실현할 수 네. 있는 구도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활 소비재라는 업종은 얼마나 많이 파는지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싸움이기 때문에 업태를 구분짓기보다 매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첫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성장성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얼마나 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추가 지역, 추가 채널 혹은 추가 제품, 브랜드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여력이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성장은 답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재무 건전성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이라던가 현금의 유용 정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한번 안정성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화장품, 의류, 생활 소비재 부문과 관련해서 이쪽 섹터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한우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